2023년 가을 서울 노원구의 한 주택가. 토요일 아침 9시 민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부모님 댁 문을 두드립니다. 엄마, 아빠 나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아들을 맞이합니다. 어머, 우리 아들. 또 왔네. 바쁠 텐데. 엄마, 무슨 소리예요? 당연한 거죠. 민수는 매주 토요일마다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갑니다. 아버지는 최근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는 세 사람. 동네 사람들이 인사를 건넵니다. 민수 씨, 효자네. 요즘 같은 세상에 보기 드물어. 아이고, 박 여사. 아들 하나는 정말 잘 키우셨어요. 어머니는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민수도 겸손하게 손사래를 칩니다. 당연한 거죠. 부모님이 저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병원을 마치고 시장에 들렀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과일을 사고 아버지 약도 챙깁니다. 민수야, 이거 너무 비싼데. 엄마, 괜찮아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평화로운 하루, 따뜻한 가족, 누가 봐도 행복한 효자 가족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집에 데려다 드리고 지은과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조수석에 앉은 아내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민수는 잠깐 침묵합니다. 핸들을 꽉 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 부모님께 말씀드릴게. 정말? 응. 이제 결정했어. 민수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일주일 후 민수는 부모님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엄마, 아빠, 제 생각인데요. 뭔데, 아들? 우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어머니 눈이 커집니다. 같이? 우리를? 네. 아버지 상태도 그렇고 제가 모시고 싶어요. 순간 어머니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고맙기는 한데 너희도 힘들 텐데. 괜찮아요, 엄마. 대신 이 집을 정리하시고 우리가 더 큰 데로 이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집을? 어머니는 30년을 산 집을 둘러봅니다. 작은 마당의 장독대,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민수가 초등학교 다닐 때 키 재던 기둥의 표시들. 엄마, 여기서 김치 팔았잖아요. 나 학교 보내려고.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그래, 그때가 참 힘들었지만 행복했는데. 엄마, 새 집이 훨씬 좋을 거예요. 넓고 깨끗하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래, 내 생각이 그렇다면. 2주 후 매물 팻말이 붙은 집.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둘러봅니다. 위치 좋네요. 금방 나갈 겁니다. 한 달 뒤 계약 성사. 계약서 위에 도장을 찍는 날. 어머니 손이 떨립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말합니다. 집값 2억 8천, 전액 아드님 계좌로 입금 처리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 민수를 쳐다봅니다. 민수야, 이거 왜 내 명의로? 민수가 눈을 피하며 말합니다. 엄마, 제가 관리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요. 세금 문제도 있고. 하지만 엄마 믿으세요. 제가 잘 관리할게요. 어머니는 뭔가 불안하지만 아들을 믿기로 합니다. 30년 살던 집, 평생 모은 재산, 그 모든 게 아들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2023년 12월 서울 강북의 신축 아파트 32평. 이사 트럭이 도착하고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엄마, 이 방 쓰세요. 화장실 바로 옆이라 편하실 거예요. 어머, 방이 이렇게 넓어? 깨끗한 거실, 넓은 주방, 햇살 가득한 베란다. 어머니는 신기한 듯 집안을 둘러봅니다. 아이고, 여기가 천국이네. 우리 아들 덕분에. 가족 사진을 찍습니다. 민수 부부, 어머니, 아버지. 네 사람이 함께 웃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찰칵. 민수 아내 지은 씨가 SNS에 사진을 올립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새 출발 해시태그 효도, 해시태그 가족사랑. 댓글이 달립니다. 대박, 요즘 보기 드문 효자네요. 부럽습니다. 저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유유. 며느리도 대단하세요. 복 받으실 거예요. 모든 게 완벽해 보입니다. 아버지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가족이 함께 있으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약 드세요. 응. 고맙다, 민수야. 첫 주, 둘째 주, 모든 게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입주 한 달 후, 어느 날 새벽 2시, 띠리리리링, 화재 경보기가 울립니다. 며느리 지은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납니다. 여보, 불이야. 민수가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갑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멍하니 서 계십니다. 아버지, 이거 왜 켜놨어요? 회사 가려고. 민수가 급하게 불을 끕니다. 지은이 창문을 열며 연기를 내보냅니다. 아버지를 방으로 모시고 난 뒤 부엌에 남은 민수와 지은이 민수에게 차갑게 한마디 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데? 민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평화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새벽 화재 사건 이후 아버지의 증상은 점점 심해집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옷을 입습니다. 회사 가야 해. 늦었어. 아버지, 지금 새벽 4시예요. 주무세요. 아니야. 회장님이 기다려. 아버지는 이미 30년 전 퇴직하셨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아직 그때입니다. 현관문을 열려고 합니다. 민수가 급하게 말립니다. 아버지, 막 추워요. 나라고. 낮에는 화장실을 못 찾아 실수를 합니다. 거실 바닥에 대소변을 보십니다. 며느리 지은이 걸레질을 합니다.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지은아, 내가 할게. 어머니가 미안한 듯 말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내가 할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눈빛은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삐리리리링. 또 집에서 전화가 옵니다. 여보, 시아버지가 또. 민수가 한숨을 쉽니다. 회의 중인데 자리를 뜹니다. 상사가 눈살을 찌푸립니다. 강 부장, 요즘 무슨 일 있어? 죄송합니다. 집에 급한 일이. 회사 생활도 집안일도 모두 엉망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어느 저녁, 아버지가 갑자기 며느리 지은을 밀칩니다. 당신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있어? 아버님, 저예요, 지은이요. 거짓말. 도둑이야. 쾅. 지은이 넘어지며 머리를 찢습니다. 아! 민수가 달려와 아버지를 말립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는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지은의 혼잣말이 들립니다. 이러다 내가 죽겠어. 민수는 문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한계가 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 민수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더는 못해. 지은아, 나도 사람이야. 나도 한계가 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매일 청소하고, 매일 씻기고, 매일 맞고.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시아버지 요양원 보내는 게 어때? 민수가 깜짝 놀랍니다. 요양원? 응.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시아버지한테도 나아. 하지만 당신도 힘들잖아. 회사에서도 눈치 보이고. 민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며칠 후 민수는 요양원 상담을 받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중증은 아니시지만 24시간 케어가 필요하시네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월 300만 원 정도입니다. 민수가 깜짝 놀랍니다. 300만 원이요? 저희가 저렴한 편입니다. 다른 곳은 400만 원도 넘어요. 민수는 통장을 확인합니다. 대출 원리금 상환, 관리비, 생활비. 빠듯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께 말씀드립니다. 엄마, 아버지를 전문 요양시설에.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아버지를 혼자 보내라고? 엄마, 전문가들이 잘 돌봐드릴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 혼자 얼마나 무서워하시겠어. 엄마도 힘드시잖아요. 매일 간병하시면서.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흘립니다. 내 판단을 믿을게. 일주일 후 요양원 입소일. 아버지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십니다.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아버지, 좋은 데 가는 거예요. 요양원 문 앞. 어머니가 아버지 손을 꽉 잡습니다. 여보, 제가 매일 올게요. 매일.
아버지는 멍하니 웃습니다. 그래. 고맙소. 민수는 차마 뒤돌아보지 못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어머니가 민수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민수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라. 아버지 면회도 갈 수 있고. 네, 엄마. 걱정 마세요. 하지만 백미러로 보이는 뒷좌석. 며느리 지은의 차가운 눈빛. 지은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양원에 가신 후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시작됩니다. 새벽 5시 어머니가 일어납니다.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십니다. 아버지 좋아하시는 멸치볶음. 이것도 넣고 도시락 3단. 정성스럽게 반찬을 담습니다. 6시 30분 어머니가 집을 나섭니다. 다녀올게. 요양원까지 버스로 1시간 30분. 매일 빠짐없이 요양원에 도착하면 아버지를 먹이고 씻기고 빨래하고 간병인보다 더 열심히 간병합니다. 어머님, 저희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우리 영감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오후 5시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안일, 저녁 준비, 설거지, 청소, 며느리 눈치를 보며 조용히 움직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야위어 갑니다.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합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 폭발합니다. 어머님, 요양원 매일 가실 거예요? 응, 아버지가 기다리는데. 간병인이 있잖아요. 왜 매일 가세요? 하지만, 그리고 집에 오셔서도 계속 일하시잖아요. 어머니가 당황합니다. 아니야, 지은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할게요. 쉬세요. 하지만 지은의 눈빛은 차갑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돌아와 쓰러집니다. 엄마, 민수가 급하게 달려옵니다. 과로와 빈혈, 병원에 모시고 가려는데 지은이 차갑게 말합니다. 어머니 때문에 우리 인생이 없어요. 민수가 놀라 아내를 봅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도 알잖아요. 아버님 요양원 비용에 어머님 요양원 출퇴근에. 그래도 우리 노후는? 우리 애들 교육비는? 민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민수에게 폭탄 발언을 합니다. 불 꺼진 방에서 지은이 말합니다. 여보, 차라리. 응? 어머니도 같이 들어가시면 안 돼? 민수가 벌떡 일어나 불을 켭니다. 뭐라고? 어머니도 요양원에. 미쳤어? 엄마는 멀쩡하신 분인데. 멀쩡하신 분이 매일 요양원 출퇴근하세요? 건강 망가지잖아요. 그래도 요양원은 말이 안 돼. 지은이 조용히 말합니다. 진단서 만들 수 있대요. 민수가 얼어붙습니다. 뭐? 직장 동료 언니가 그랬어요. 어머니도 그렇게. 그게 말이 돼. 다들 그렇게 해요. 요즘은. 민수가 화를 냅니다. 다들 하면 우리도 해?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럼 당신이 매일 모시고 다녀요. 당신이 회사 그만두고. 민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지은이 눈물을 흘립니다. 나도 힘들어요. 나도 사람이라고요. 방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입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책상 앞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요양원 비용 월 300만 원. 집 대출 원리금 월 150만 원. 관리비, 생활비, 교육비. 통장 잔액은 점점 줄어듭니다. 딩동. 카카오톡 메시지가 옵니다. 아내 지은이 보낸 링크. 요양원 입소 상담 마이너스 진단서 발급 가능 마이너스 빠른 입소 보장. 민수의 손이 떨립니다. 마우스 커서가 링크 위를 맴돕니다. 클릭. 상담 페이지가 열립니다. 민수는 전화번호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시작됩니다. 3일 후 민수는 조용한 카페에서 한 남자를 만납니다. 40대 중반 깔끔한 정장 차림. 명함에는 요양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강민수 씨 맞으시죠?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다들 처음엔 그래요. 남자가 미소를 짓습니다. 어머님이 건강하신데 입소를 원하시는 거죠? 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이해합니다.
요즘 다들 그래요. 현실이 그렇죠. 남자가 서류를 꺼냅니다. 저희 협력병원이 있어요. 진단서 발급 도와드립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 남자가 피식 웃습니다. 불법? 아니죠. 그냥 어르신 상태를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하지만 민수 씨, 지금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머님 건강 망가질 때까지 기다리실 건가요? 민수는 입술을 깨뭅니다. 비용은요? 진단서 발급 수수료 200만 원. 입소 후 병원 소개비 별도 200만 원이요? 저렴한 겁니다. 다른 데는 300만 원도 받아요. 민수의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양심과 현실, 부모와 가정, 그리고 돈. 알겠습니다. 남자가 환하게 웃습니다. 좋은 결정하셨어요. 명함 드릴게요. 협력병원 주소 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뭐라고 해야 하나요? 간단해요. 건강검진 받으시라고만 하세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실 거예요. 민수가 명함을 받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립니다. 민수야, 어디 갔었어? 밥 먹어라. 네, 엄마. 식탁에 앉은 민수. 숟가락을 들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반찬을 더 올려줍니다. 많이 먹어. 요즘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괜찮아요, 엄마. 민수는 어머니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가 어머니께 말씀드립니다. 엄마, 다음 주에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건강검진? 작년에 받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받으시는 게 좋아요. 요즘 피곤해 보이시잖아요. 그래, 그럼 받아야지. 어머니는 순순히 따라오십니다. 아들을 의심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며칠 후, 영신경과 깨끗한 병원 로비. 민수와 어머니가 들어갑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진료실에 들어간 어머니, 의사가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2024년 4월 15일이요. 대통령이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이요. 100에서 70 빼면 93, 86, 79. 의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좋습니다. MRI 검사 한번 하시죠. MRI요? 왜요? 혹시 모르니까 정밀하게 보는 겁니다. 검사가 끝났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일주일 후, 민수 혼자 병원을 찾습니다. 어머니는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건넵니다. 초기 치매 소견입니다. 민수가 깜짝 놀랍니다. 엄마가 치매요? 네. 경증이지만 치매 증상이 관찰됩니다. 민수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이라는 걸. 하지만 진단서 발급해 주세요. 네. 요양원 입소용이시죠? 네. 의사가 서류에 도장을 찍습니다. 쾅! 그 소리가 민수의 귓가에 울립니다. 민수는 진단서를 받아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제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어머니 앞에 앉습니다. 엄마, 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응? 뭔데? 민수가 눈을 내리깔고 말합니다. 초기 치매, 판정이 나왔어요. 어머니가 얼어붙습니다. 뭐라고? 엄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말도 안 돼. 나 멀쩡한데. 어머니가 소리를 지릅니다. 나 치매 아니야. 나 정상이라고. 엄마, 진정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 뭘 못해? 나 다 할 수 있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립니다. 민수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엄마, 아버지 옆에 계시면 서로 좋잖아요. 민수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도 힘드시잖아요. 매일 요양원 오가시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민수는 이미 입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일주일 후 요양병동 입소일. 어머니는 작은 가방 하나에 짐을 쌉니다. 손이 떨립니다. 민수야, 정말 가야 해? 엄마, 미안해요. 나 치매 아닌데. 엄마, 진단서가 잘못된 거야. 나 멀쩡하다고. 하지만 아무도 어머니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영 요양병원 3층 치매 전문 병동. 김복도
양쪽에 줄지어 있는 병실문들. 어머니가 천천히 걸어갑니다. 복도에서 환자복 입은 노인들이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혼잣말을 하고 어떤 분은 침을 흘리고 어머니는 소름이 돋습니다. 민수야, 나 여기. 아니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병실 앞. 간호사가 문을 엽니다. 어머님, 여기 계실 거예요. 4인실. 침대 4개. 창문에는 철창. 어머니가 뒤돌아봅니다. 민수야. 하지만 민수는 이미 문 밖으로 나갑니다. 철컹. 문이 닫힙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 민수야. 엄마 여기 아니야. 제발. 복도를 걸어나가는 민수. 뒤에서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쿵쿵쿵. 민수야. 민수야. 민수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병실에서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나 나가야 해요. 집에 가야 한다고요. 다른 환자들이 깹니다. 시끄러워. 조용히 해. 간호사들이 달려옵니다. 어머님, 조용히 하세요. 다른 분들 깨잖아요. 나 환자 아니에요. 나 집에 가야 해요. 어머님, 여기 오신 분들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나 진짜 멀쩡하다고요. 간호사가 다른 간호사를 부릅니다. 진정제 준비. 네. 어머니가 소리를 지릅니다. 왜 주사를 놔요? 나 아프지 않아요. 하지만 쓱 주사가 들어갑니다. 5분 후 어머니는 침대에 쓰러져 잠듭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눈을 뜹니다. 머리가 무겁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간호사가 기저귀를 채웁니다. 어머님, 이거 차셔야 해요. 나 화장실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규정이에요. 굴욕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 기저귀 갈아주던 어머니가 이제 자신이 기저귀를 차야 합니다. 일주일. 어머니는 매일 나 정상이에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문제 환자 취급을 받습니다. 진정제 투여가 반복됩니다. 2주일. 어머니는 점점 말이 줄어듭니다. 약 때문에 몸이 무겁습니다. 생각이 느려집니다. 3주일. 어머니는 이제 항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멍하니 창밖을 봅니다. 철창 너머 하늘. 눈빛이 죽어갑니다. 건강했던 74세 여성이 단 3주 만에 진짜 환자처럼 변해갑니다. 한 달 후 민수는 면회를 갑니다. 병실 문을 엽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십니다. 멍하니 엄마 나왔어요. 어머니는 반응이 없습니다. 엄마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민수는 소름이 돋습니다. 간호사가 옆에서 말합니다. 약 때문에 좀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괜찮다고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어머님 상태 악화되셨어요. 어쩔 수 없어요. 민수는 할 말을 잃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에서 술을 마십니다. 1잔, 2잔, 3잔.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엄마가 왜 저렇게 됐지?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는 꿈. 민수야, 나 여기 아니야. 띠리링. 핸드폰이 울립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 보호자님, 어머님 상태 관련 CCTV 확인 필요. 병원 방문 바랍니다. 민수는 다음날 병원을 찾습니다. 상담실. 모니터 앞에 앉습니다. 간호사가 영상을 재생합니다. CCTV 화면에는 날짜 2024년 5월 20일 새벽 3시 병실. 어머니 혼자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벽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아들, 짐 되기 싫었는데.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죽으면 너 편하겠지.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영상이 계속됩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립니다.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민수는 화면을 보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엄마, 엄마. 영상이 끝나고 민수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한 간병인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주위를 살피며 속삭입니다. 선생님. 민수가 고개를 듭니다. 어머님, 멀쩡하세요. 민수가 얼어붙습니다. 뭐라고요? 억울해하세요. 맨날 우세요.
나 정상이라고. 그럼 간병인이 더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기 뭔가 이상해요. 멀쩡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다들 진정제 맞고 점점 이상해져요. 민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생각합니다. 엄마가 정말 멀쩡했다면? 내가 엄마를 감옥에 가뒀다면? 다음 날부터 민수는 조사를 시작합니다. 먼저 병원 진료 기록을 요청합니다. 보호자도 못 봐요. 개인정보예요. 제 어머니인데요. 규정입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진단서 조작 의심됩니다. 증거가 있나요? 아직은. 변호사가 조언합니다. 먼저 다른 피해자를 찾으세요. 혼자선 힘듭니다. 민수는 요양병원 앞에서 보호자들을 만납니다. 혹시 어르신이 멀쩡하셨는데 치매 판정 받으신 분 계신가요? 한 남성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 아버지도요. 멀쩡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도요. 저희 할머니도. 피해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민수는 브로커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찾습니다. 진단서 발급 도와드립니다. 증거 확보, 협력병원 명단, 진단서 발급 내역, 리베이트 증거, 모든 걸 모읍니다. 그리고 기자에게 연락합니다. 기자 앞에 앉은 민수, 서류 뭉치를 건넵니다. 이게 뭔가요? 요양병원 진단서 조작 증거입니다. 기자가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직접 경험하신 건가요? 민수가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제 손으로 어머니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제발 어머니를 꺼내주세요. 기자가 서류를 확인합니다. 브로커 명함, 병원 녹음 파일, CCTV 영상, 다른 피해자 증언. 이거 대형 사건이네요. 도와주세요. 제발. 기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경찰에 제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화하겠습니다. 3일 후 새벽 6시 영 요양병원 앞 경찰차 세대가 도착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관 5명, 경찰관 10명, 병원장 사무실 문이 열립니다. 수색영장입니다. 병원장이 깜짝 놀라 일어납니다. 뭔 일이십니까? 진단서 조작 및 노인 학대 혐의로 압수수색 시작합니다. 서류들이 박스에 담깁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압수, CCTV 영상 확보, 병원장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브로커 사무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요. 브로커가 뒷문으로 도망치려 하지만 거기서 철컥 수갑이 채워집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협력병원 의사 체포, 진단서 허위 발급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지시받은 대로. 경찰서에서 진술하세요. 오후 6시 뉴스 속보, 뉴스 앵커 목소리. 요양병원 대규모 비리 적발됐습니다. 건강한 노인들을 치매 환자로 둔갑시켜 입소시킨 뒤 과다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화면에 병원장이 수갑 차고 끌려가는 모습. 피해자는 최소 5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댓글 화면. 이게 나라냐? 우리 부모님도 확인해 봐야겠다. 사형시켜라. 드디어 잡혔네요. 병동문이 열립니다. 경찰관이 말합니다. 어르신들,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환자복 입은 노인들이 멍하니 서 있습니다. 집에 갈 수 있어요? 네. 원하시는 분들은 퇴원 가능합니다. 그중 한 분, 박영숙 어머니, 복도 끝에서 엄마, 민수가 뛰어옵니다. 복도, 민수와 어머니가 마주섭니다. 한 달 만입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멍한 표정입니다. 약 기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내가 엄마를 여기 가뒀어요. 내가 거짓말했어요. 엄마 멀쩡한데 내가 환자로 만들었어요. 어머니는 민수를 내려다봅니다. 오랜 침묵.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습니다. 이제 왔냐? 아들아. 민수가 와락 울음을 터뜨립니다. 엄마, 미안해요. 어머니도 눈물을 흘립니다. 괜찮다. 이제 괜찮아. 두 사람이 포옹합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보호자들도 눈물을 흘립니다. 일주일 후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 현관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내가 집에 왔구나. 거실을 둘러봅니다. 자신이 닦아놓은 바닥, 자신이 놓은 쿠션들, 냉장고에 붙은 손자 사진, 눈물이 흐릅니다. 집이 이렇게 좋은 곳이었구나. 아버지는 다른 소규모 요양시설로 옮겼습니다. 양심적인 운영, 전문 간병팀, 적정한 비용, 어머니는 매일 면회를 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건강하게, 출퇴근이 아니라 진짜 면회로. 여보, 나왔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알아봅니다. 당신 어디 갔었어? 미안해요. 이제 매일 올게요. 두 사람이 손을 잡습니다. 6개월 후 민수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대신 노인 돌봄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사무실 간판, 바른 돌봄센터 마이너스 어르신의 권리를 지킵니다.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바른 돌봄센터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요양원 가셨는데. 네, 말씀하세요. 혹시 진단서 조작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수는 이제 다른 가족들을 돕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죄를 속죄하며 저녁 식탁, 민수, 아내 지은, 어머니, 셋이 함께 밥을 먹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 엄마,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지은도 조용히 말합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가 며느리 손을 잡습니다. 괜찮아. 다들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중요한 건 깨달았다는 거지. 식사를 마치고 민수와 어머니 둘이 베란다에 섭니다. 어머니가 민수 손을 꽉 잡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효도는 말이다.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엄마 마음을 믿어주는 거란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립니다. 네, 엄마. 이제 알아요. 두 사람이 함께 하늘을 봅니다. 노을이 집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요양병원 비리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현재도 억울하게 갇혀있는 어르신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권리를 지켜주세요.